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에델바이스 치과 임플란트 센터의 이재범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재범 원장님 모시고 치과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해서, 그 의료 보험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또 의료 보험도 일반 보험이고 또 치과 보험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원장님? 네,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도 미국에 와서 이 치과 보험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보험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이제 드시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치과 의사 입장에서 이해한 바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치과 보험이 다른 보험과 굉장히 이제 다른데요. 보통 보험하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아프지 않을 때 돈을 내고 그 중에 한둘이 아플 때 그 사람들이 낸 돈을 바탕으로 해서 혜택을 얻는 것, 그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보험인데 예. 치과 보험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치과 보험은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치과 치료라는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하고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과 보험을 드시는 분들은 100명이 내는 것을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낸 것을 언젠가 내가 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 전체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어떤 특정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돕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낸 한도 내에서 내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보험이 좀 상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치과 보험은 좀 베네핏의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올해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보험을 돈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받아 써야지.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1,000불의 보험료를 냈다고 치면 솔직하게 그분이 1,000불어치를 다 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렇죠. 그렇다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치과 치료 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낸 내 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기를 또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치과 보험과 일반 보험의 다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험은 일단은 가입자가 보험회사 계약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의사들은 그 보험회사와 또 네. 그게 좀 아주 복잡한데요. 네. 일단은 시중에 보시면 보험회사 컴퍼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인이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이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고, 대부분의 치과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가입을 하시는데 예. 직장에서는 이제 그 휴먼 리소스 HR 디파트먼트에서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해서 플랜을 몇 가지를 주고 그것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각자 플랜마다 다 다른 수가와 다른 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그 휴먼 리소스 HR 디파트먼트에서 보험회사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회사가 또 각자의 치과 의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네. 또 그때 이 수가 제도도 그 치과 의사가 속해 있는 실은 그 집 코드, 로케이션에 따라서 수가가 또 다 달라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치과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면은 상당히 이 잘 모르는 그런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뭐 PPO라든지 HM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간단히 그 개념을 설명해 예. 주신다면요? PPO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보험회사와 그 환자가 계약을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닥터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가서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치과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합리적인 그 피 스케줄을 가지고서 만약에 환자가 보통 자기 병원에서 100이라는 돈을 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PPO 환자도 오면은 거의 그 비슷한 그런 리워드를 주죠. 예. 근데 이제 HMO는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덜 내긴 하지만 문제는 환자가 마음대로 병원을 선택할 수는 없고 이렇게 병원이 어사인 돼 있어요.
근데 네. 환자가 이제 특별한 경우에 내가 닥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전화를 해서 닥터를 바꾸기를 걸 신청을 하고 그게 억셉트 되면은 이제 바꾸게 되죠. 그 예.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HMO 같은 경우는 주는 돈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HMO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를 많이 보지 않으면 크게 프라핏이 남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 보면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HMO는 몇 개, 한 개, 이게 HMO를 제공하는 컴퍼니가 많이 있지만 다는 안 받으시고 몇 개 정도만 받으시는 걸로 제가 대부분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PPO는 대부분 오피스들 다 받으시고 있고 미국 오피스 같은 경우는 HMO나 PPO 다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둘 다 안 받으면은 그 어떤 그 보험회사랑 그런 계약이 안 돼 있는 경우네요? 예, 이제 보험회사랑 계약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보험의 베네핏을 아직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예. 가령 제가 그런 닥터에 가서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돼서 그 닥터밖에 그 치료를 프로바이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받았다. 그리고 그거를 그 닥터가 잘 써서 올리면 그게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예. 그 보험회사에서 또 일정 부분을 그 닥터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 환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치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보험이랑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들 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그런 어떤 보험을 제공할 경우에 지원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 치과 보험을 드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보험을 네. 드시는 분들이 치과 보험을 드는 것과 좀 다른 면이 있나요? 예.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치과 보험은 베네핏이라는 개념입니다. 가령 이제 저도 학교 교수를 있을 때 치과 보험을 들은 적이 있는데 치과 보험을 들으면 학교에서 뭐 한 80% 정도 대주고 제가 한 20%쯤 되고 그다음에 1년에 제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보통 직장에서 이제 50%에서 80% 정도를 대주시고 뭐 좋은 직장은 다 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작은 돈을 내고서 제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제가 100%다 제 파켓에서 내서 쓴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회사가 자기네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이란 돈을 내고 100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예. 실은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80이나 90을 쓰고 그다음에 인슈런스 회사도 회사를 돌리려면 10이나 20의 포션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회사에서 50을 대고 제가 50을 내고 제가 80을 쓸 수 있다면 제가 30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제가 100을 내고 80밖에 못 쓴다면 제가 20을 손해 보는 거니까 100%제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거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치과 보험과 일반 보험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요. 자, 치과 보험을 선택할 때에 또 치과 보험도 종류별로 있을 것 같은데 고려할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거나 아플 경우에 뭐 1년에 10만 불 아니면 뭐 더 좋은 보험은 뭐 리미트가 없이도 계속 대주잖아요. 이유는 그게 그 질환과 관계되고 그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이제 상호 돕는 그런 개념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 보험료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만 그 내가 언젠가는 쓸 거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거죠. 예. 근데 치과 보험은 내가 지금 쓸 거를 기대하고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내는 것에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제가 뭐 100을 내고서 100을 다 쓸 수 없는 것처럼 보통 의료보험을 잘 보면 캡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하는데 1년에 보통은 2,000불에서 2,500불 정도 그렇게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도를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는 치과 보험이 모든 보험 그 술식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고기를 잘 읽어보시면 어떤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보험은 다 커버를 해주는데 임플란트를 커버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처럼 내가 받으려는 치료가 커버가 되는지를 먼저 또 알아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커버를 해준다 할지라도 100%다 해주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50%에서 80% 정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는 정기 체크나
아니면 1년에 2번 하는 클리닝 정도는 다 해주는데 예. 그 외의 것은 한 50%에서 80%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얼마만큼 커버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언제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에서도 이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뭐 유예 기간 이런 것이 있기도 해요. 잘 예. 읽어보면 가령 내가 잇몸 치료를 받기로 원해서 내가 지금 보험을 들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네가 당장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면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렸다 받아라. 그런 유예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임플란트를 계획하시고 치과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보험을 어느 시점에서 드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령 이를 뽑기 전에 보험을 드시고 이를 뽑으시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래 그 치아가 우리 보험에 있을 때 있던 치아인데 상실됐으니까 다시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예. 하지만 환자가 이를 뽑고 나서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 입장에선 그건 내가 보험에 들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던 컨디션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보험도 있어요. 꼼꼼하게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예. 이렇게 치과보험 선택 시 고려사항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고려해서 보험을 들었단 말이죠. 치과보험을. 예. 그 보험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 우리가 어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가장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좋은 건 1년에 2번 정도 프리로 체크업을 받으실 수 있고 예. 또 클리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게 1년에 이제 디덕터블이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네. 자동차 사고도 나고 나면 디덕터블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부분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디덕터블 포션을 내셔야 되니까 그게 얼마인지 그것도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보험에서 보장해 주시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자기가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면 또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환자분과 수가를 계약을 하고 또 보험회사는 닥터와 수가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닥터가 마음대로 수가를 이렇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예. 경우에 이제 인슈런스 프로드가 되기 때문에 닥터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이 가셔서 보험에서 내가 받는 치료가 이게 커버가 되는지 얼마나 줄 건지 그걸 이제 먼저 미리 알고 싶으면 예. 치과에 가서 이제 프리어서라이제이션이라고 미리 상태를 체크를 하면 치과에서 그거를 보험회사에다 보내요. 예. 이런 환자가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너네가 이거를 얼마나 해줄 건지 그러면 한 2, 3주 후면 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보시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냈으니까 최대한의 베네핏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1년에 2번 클리닝하고 이런 걸 꼭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본인의 베네핏이 한정이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나눠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령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이제 크라운을 하기도 하시니까 뭐 수술은 내가 올해 해서 최대한의 베네핏을 얻고 크라운은 내년에 해서 또 베네핏을 얻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에델바이스 치과 임플란트 센터의 이재범 원장님 치과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델바이스 치과 임플란트 센터의 이재범 원장과 함께했습니다.